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예괴악붕이라는 네 글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괴악붕, 상당히 발음도 어렵죠. 그런데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악이 붕괴됐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서 예악은 바로 사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통일에서 분열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괴악붕이 될 때에 자유로운 사상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고대를 보면 하은주, 주는 또 서주와 동주로 나눠지죠. 사실 동주부터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서주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모든 사상과 질서와 예약,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했습니다. 그것을 왕관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주시대로 오면서 각 지방의 제후들이 권력이 강해지면서 중앙정부가 해체되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자기네가 추구했던 예약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개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생각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위잉시 같은 아주 유명한 중국 학자는 공자 때부터 선비가 시작되었다. 중국말로는 사라고 그럽니다. 이 사회제도가 사실 공자부터 시작됐다. 즉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오히려 통일시대가 아니라 분열시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약이 붕괴되는 현상은 통일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반에 융성기를 거치면서 이 왕조가 서서히 옛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서서히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년에 가면 권력의 집중 현상, 또 권력의 부패 현상, 또 일반 사람들도 습관에 젖어 있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 병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표출되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괴, 악붕,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는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예괴, 악붕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괴, 악붕일 때 사실 후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상들이 후대의 사회를 다시 한번 규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제자 백가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자, 맹자, 순자, 법가의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은 바로 예괴 악붕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통일이 됐던 진나라, 서한, 동한에는 위대한 그러한 사상가가 없습니다. 예괴 악붕이 돼서 삶이 곤란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졌는가? 왜 예의가 무너지는가? 왜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왜 군주들이 지 멋대로 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상들이 나오지만 일단 통일이 되고 나면 군주들이 강력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부드러움을 잃어버린 사회는 결국 다시 한번 예괴 악붕으로 빠지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것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양용어로 아노미라고 그러죠. 사회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실제 동한 마렵에 오면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한 마렵의
유행했던 사상이 바로 현학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 왕필, 하한, 그리고 중림 칠연이 바로 현학의 대가들인데요. 현학은 사실 그 당시 예학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이 칼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로는 현묘하다고 그러지만 현실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상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결국은 붕괴를 거듭해서 5호 16국 시대,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거의 400년에 걸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혼란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 혼란이 왜 와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런 사고를 한 게 아니라 지식인들은 표면적으로 순간순간의 편안함에 머물면서 문장을 써도 굉장히 화려하게 씁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없는,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는, 우리가 흔히 좋게 말하면 청담이라는 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수가 통일하고 당이 통일하면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학 붕괴가 왔을까? 예괴 악붕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한유가 문의제도, 즉 문장에는 도를 실어야 한다, 이러한 구호로 고문 부흥운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한유가 고문 부흥운동을 한 것은 단순히 고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5호 16국 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잠깐의 수나라를 거쳤을 때에 또 당의 초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겉으로만 질서를 지키고 있지 실질적인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유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문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문학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유의 그 주장은 단순한 문학가의 주장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 마렵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또 다시 사치와 방탕과 무질서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흥성하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사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마렵이 가면서 번진에 나갔던 절도사들이 제멋대로 굳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사회 전체가 예괴 악붕 시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대 19개 전란을 겪게 됩니다. 70여 년이 지나서 송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송의 4대 임금인 인종 때 범증엄이 나타났죠. 그리고 범증엄 뒤에 왕안석이 나타나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범증엄이 부르짖었던 개혁 정치와 왕안석이 부르짖었던 개혁 정치는 사실 얘가 붕괴됐다, 그러니 본론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정리하자는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북송은 계속가면서 결국은 북송 마렵에 다시 한번 예괴 악붕의 시대가 됐고, 그 시대에 금나라가 쳐들어옴으로써 북송은 견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쓰라리 병을 겪고 나서 결국 남성시대에 정의천, 정명도, 주작, 육상산 같은 상당히 유명한, 그리고 후대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대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괴 악붕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송나라가 그 야만족인 금나라한테 무너졌단 말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회의 질서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의 붕괴라기보다는 외부에 너무 강력한 원나라라는 적이 나타나면서 송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원은 저희가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고요.
원이 물러가고 나서 명나라가 섰죠. 명나라 시대 때도 우리가 들춰보면 왕양명을 제외한 유명한 대사상가는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왕양명은 예약이 붕괴된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 우리 중국어로는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내성 쪽에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사회적으로 붕괴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고쳐갈까, 이런 균형 잡힌 감각보다는 심적인 것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나라도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명마력과 청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종이, 왕부지, 고연무 같은 대사상가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명왕조가 그렇게 찬란한 한족의 문화가 왜 붕괴되는가? 무엇 때문에 붕괴된 것인가? 우리 사회에 뭐가 잘못된 것인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가? 예괴 악풍을 그들은 몸소 겪었고 국가가 망하는 것을 몸소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파묻혀서 생각하게 됐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연무는 고정학직으로 흘렀고 황종이는 자기가 직접 명을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경험까지 있습니다. 왕부지는 사실 그런 운동은 안 했지만 본인이 집에 앉아서 이 유학을 어떻게 정말로 고쳐나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세 명의 학자로 인해서 청대 초기에 사상의 부흥이 왔고, 물론 청나라도 중흥기를 거치면서 마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예괴 악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나라 마렵에 가면 그것을 통절하게 느낀 양계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사상의 중흥기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겉표면으로 보이는 왕조의 교체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왕조의 교체기에 나타나는 예약의 붕괴, 즉 사회 질서의 붕괴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제자 백과, 그리고 동한 마렵의 현황, 그리고 송시대에 들어서서 주자하, 또 명말 청초에 들어서 황종이, 고연무, 그리고 왕부지 같은 실증적인 유학으로 꽃을 피게 됩니다. 참 사람의 생활 그리고 역사는 상당히 모순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 오히려 우리를 살찌우는 사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괴 악붕, 그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라 과일이 익어지면 떨어지듯이 사회도 발전하고 나면 결국은 질서가 그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예괴 악붕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예괴 악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그 내재적인 얘기여서 말하는 저도 어렵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를 꿰뚫는 뇌자, 그러면 예괴 악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일관되게 표현했던 예괴 악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